최근에 있었던 탱크데이 논란. 너무 기가 막히죠? 탱크데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 온라인 기사를 썼는데, 탱크데이가 문제냐, 불매운동이 문제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매운동이 더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왜 그런지를 제가 법률적으로 따박따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만의 견해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판례 그리고 여러 법조 담당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봤습니다. 현직 변호사들, 이런 사건을 맡아본 현직 변호사들 그리고 현지 수사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용진 회장 사과를 했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선팰리스에서 사과를 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정용진 회장의 그 사진을 확대를 하면서, 귀가 완전히 부처님 기네, 이목구비도 달라진 것 같은데, 뭐 이런 국면에, 이런 모습에 주목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3번씩이나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고, 그렇게 됐으면 이 국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고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고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린 그 기존의 그 스타벅스 CEO도 고발이 돼 있고요. 누가 고발을 했냐? 그 5.18 유족도 고발을 했고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습니다. 뭘로 고발을 했냐? 모욕죄. 그러니까 5.18 유족을 모욕을 했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혐의로 고발을 했고 또 재밌는 거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이 시민단체가 같은 시민단체가 정부도 고발을 했어요. 정부를 뭘로 고발을 했냐? 불매운동으로 사기업을 강압했다, 압박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 행안부에서 이런 불매운동을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런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같은 단체가 여기도 고발하고 여기도 고발하고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시민단체는 고발로 이름을 알린다고 그러든지 뭐 이런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위법하냐? 이거를 제가 현직 검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현직 변호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이겁니다. 자, 탱크데이 그러니까는 정용진 회장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들 탱크데이 이거 공소장 쓰려면은 이거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양 기자 이게 도대체 무슨 죄지? 나는 이거 공소장을 이거 쓰기가 어렵겠는데? 라는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혐의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탱크데이 문제로 탱크데이를 일단 좀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탱크데이,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하면서 텀블러 사진하고 같이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5.18 유족에 대한, 5.18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형법의 모욕죄 조항입니다. 자, 모욕죄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특정성입니다. 누구를 모욕했느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상에 탁,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누구를 모욕한 거죠? 사람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5.18 유족을 모욕했다? 5.18 유공자들을 모욕했다? 그렇게 특정이 돼야 되는데 사람 이름 없잖아요. 이름이 없더라도 짐작 가능한 누군가가 있으면은 모욕죄가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5.18 유공자? 근데 중요한 것은 5.18 유공자 우리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법원에서 명단 공개 허용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5.18 유공자들도 명단 공개 안 냈고 그러니까 5.18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단 명칭 그러니까 5.18 유공자, 5.18 피해자, 광주 시민 이런 주체들은 법적으로 이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과거에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다 줘야 돼. 이런 발언으로 문제가 돼서 그게 기소가 돼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했다라고 해서 당시 여성 아나운서 협회가 고소를 했었는데 이게 무죄 확정됐습니다. 왜? 여성 아나운서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집단 명칭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 집단 명칭을 통해서 특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자, 그리고 5.18 특별법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5.18 특별법 자 조항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18 특별법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조항 자체로 이게 성립이 될까 싶은데요. 신문, 잡지, 방송, 전시물, 공유물 등으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탱크데이, 책상에 탁 탱크데이. 이게 사실이 어디 있어요? 5.18 탱크데이.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적시인가요? 사실적시인지도 의심스러운데 허위사실적시? 안 되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뭐 이거 뭐 모욕, 조롱에 대한 특별법을 또 뭐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또 법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조항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5.18 유족들이 이제 뭐 너도 나도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피해자의 특정성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문제는 고의입니다. 그러니까는 5.18 유족 피해자를 조롱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세계의 발표에 따르면 이 탱크데이가 어디서 나왔다? 그러니까 탱크라는 게 큰 물통, 그러니까 수조를 탱크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조사도 진짜 물탱크, 워터탱크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커다란 이 텀블러가 진짜 물탱크를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제조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데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뭐 나수데이, 탱크데이 뭐 그런 게 시리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라인 맞춰가지고 이번에 뭐 책상에 탁, 가방에 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 못할 거 아니잖아요. 물론 감수성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자,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은 결제 단계에서 근데 5.18 때 탱크되면 이거 오해 살 수 있겠는데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걸러졌어야 맞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기가 막혀요. 아니 신세계나 되는 대기업에서 이거를 마케팅 단계에서 못 걸러냈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맞고 이거는 결제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업이 비난받고 기업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형사적으로 모욕죄가 되고 5.18 특별법이 되는 건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이 수사 담당자들의 총평은 그겁니다. 이 공소장 그림이 안 그려진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쓸 것인지 각이 안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그러면은 또 하나 시민단체가 고소한 부분 뭐였죠? 이 불매운동. 불매운동은 너무 잘 그려진다. 너무 잘 그려진다. 자, 이게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법률적으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자, 정부가 그랬잖아요. 이거 스타벅스와 관련된 것들 다 지금 안 사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 정부기관들 동참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이거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대검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돌았습니다. 자, 커피는 괜찮은데 무슨 텀블러나 이런 거 기념품 산 거 있으면은 다 좀 조사 좀 해보세요. 다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라는 그런 문자가 돌았었습니다. 대검 내부에서. 알고 보니까 법무부에서 지시를 냈고 그래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현황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이런 것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실상 이거 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업무방해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 자, 실제로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8년도에 당시 이제 광우병 사태 때 그때 조중동에 대해서 뭐 언소주라고 뭐 언론 소비자 주권 이런 데서 조중동 그때 당시 이제 그 광우병 사태를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게 썼다고 그래서 이런 조중동에 광고를 주는 업체들한테 이 연소주라는 단체가 광고주한테 막 전화하고 막 홈페이지에 마비시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불매운동이 유죄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다. 그렇지만 이 불매운동이 위력을 행사해서 기업에 피해를 주면은 업무방해다. 왜냐? 이 업무방해라는 게 조항이 이렇게 되거든요. 위계, 위력 또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이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위력.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어떤 사실상의 힘이 있잖아요. 집단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면은 업무방해가 되는 겁니다. 멍하니님 오늘 재밌으신데 제깔 보니까 책상을 모욕했대요. 재밌는데요. 책상을 왜 때려? 책상에 대한 모욕 폭행죄예요. 이거 정정해야겠어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진다라고 제가 수사 담당자의 말을 빌어서 그랬는데 책상을 모욕한 책상 모욕죄 그리고 책상을 폭행한 책상 폭행죄로 이 공소장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멍하니님, 멍하니님이 이분 뭐 하는 분이세요? 혹시, 이건 제가 좀, 차마 얘기가 그런데 오이팔이 안 되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책상에 대한 폭행죄.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탱크데이는 공수장 쓰기가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어려운데 이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력적이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불매운동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보다 이번이 더 치명적인 건 뭡니까? 이번은 정부기관입니다. 자, 그냥 소비자가 나 이 커피 안 마셔 이거 하고 자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스타벅스 이거 심각한데 여러분 이래도 스타벅스 드시렵니까? 자 정부 차원에서 구매하는 거 다 취소. 그리고 지금 국군 장병한테도 이벤트 이렇게 그 협약 맺어가지고 하던 거 이것도 다 중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소비자의 불매운동하고 이거 차원이 다르죠. 이게 정말 위력 아닙니까?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어떻게 직권남용이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러분들 이게 또 이제 옛날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학의 단체들, 시민단체들을 갖다 쭉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입맛에 맞는 단체, 여기는 보조금 주고 이거 좌파단체네, 교수 정부 비판하네, 이거 보조금 안 줘. 라고 했던 것을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다라고 이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죄가 났어요.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 사건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좀 구조가 유사하지 않나요? 정부가 보기에 이 스타벅스 이거 안 되겠네. 스타벅스 사지 마. 라고 만약에 산하단체라든지 정부기관에 상급자가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직권남용 아니야? 라고 과거의 판례를 떠올리는 법률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직권남용이라는 게 굉장히 성립이 어렵기는 해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야 돼요. 근데 직권 범위 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장관한테 이 하급자한테 뭐 어떤 특정 브랜드 커피를 사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라고 하면 아예 직권남용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그 까다로운 장벽이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것도 권한 범위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적정 범위로 분배하는 이 지시 권한까지도 직권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방해한 거, 이거 직권남용이 될 소지까지 있는 겁니다. 자, 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아니 특정 브랜드가 밉다고 이렇게 국가 예산하고 조직까지 동원해서 특정 기업을 갖다 이지매하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 이상하네라고 저는 눈치를 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은 슬쩍 발빼지 않습니까? 불매 운동 우리가 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구매하라고 그랬지 불매 운동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제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소장은 잘 써지지만 어떤 공소장은 잘 안 써진다. 제가 갈래를 다 드렸습니다.